저는 남편과 이혼한 날 울지 않았습니다. 44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상하죠?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혼자 사는 첫날 아침은 평온했습니다. 창밖 햇살이 따뜻했어요. 커피 한 잔을 홀로 마시며 괜시리 웃었습니다. 자유롭다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남편의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차가운 바닥 위로 번지는 커피처럼 제 마음도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짐을 정리하러 그 집에 다시 들어섰습니다. 서랍 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순자 앞으로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난 줄 알았던 인연의 마지막 장이었음을. 남편과의 결혼은 사랑보다는 의무로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무뚝뚝했어요. 결혼기념일에도 말 한마디 없는 사람이었죠. 꽃 한 송이는커녕 축하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젊었을 땐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당신은 대체 나한테 관심이 있기는 하냐며 소리를 지른 적도 있었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포기하고 말하지 않게 됐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퇴직한 뒤엔 더 숨이 막혔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제발 밖이라도 좀 나가면 좋을 텐데 그 사람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해도 청소를 해도 남편이 집에 있는 동안은 뭘 해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아침엔 신문을 펼쳐들고 점심쯤엔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저녁이면 텔레비전만 봤죠. 저는 그저 묵묵히 밥을 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매일이 지루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문득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웃음이 사라진 여자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답답한 무언가가 튀어나오듯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 해. 그렇게 그날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오히려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어요. 44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홀가분함이었습니다. 구청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홀가분한 마음에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사는 첫날 아침 눈을 뜨니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와 있었어요. 늦잠을 자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었죠. 아침 밥상을 차려줘야 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천천히 일어나 커피를 끓였습니다. 창밖 햇살이 참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라디오를 켜고 음악을 틀었습니다. 경쾌한 멜로디가 제 마음을 대신하는 듯 했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괜찮을 거라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자유가 조금씩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앉을 때면 맞은편 자리가 덩그러니 비어 있어 왠지 쓸쓸함이 더해졌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문득 이 고요함이 불편했습니다. 밤이면 더 그랬습니다. 개미 발자국 소리도 들릴 수 있을 만큼 정적이 방 안을 무겁게 채웠습니다. 잠들기 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자유일까? 자유로웠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혼자 사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뭘 해도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라디오를 켰습니다. 부부 사연이 흘러나왔어요. 우리 남편이 말은 없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괜히 채널을 돌려버렸어요. 듣기가 불편했거든요. 마트에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나이 든 부부가 손을 꼭 잡고 걷고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무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툭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앉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 자리가 왠지 이상하리만큼 큰 빈자리처럼 여겨졌습니다.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미운 정도 정이더라고요. 끔찍이도 싫었던 남편의 한숨 소리도 정적만 흐르던 저녁 식사도 지금은 그립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손에 든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컵 깨지는 소리가 귓가에서 멀어졌죠.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된 인연의 끝이 이렇게 오는구나 싶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세상을 떠났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과 함께 남편의 집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낯익은 공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소파, 식탁, 벽에 걸린 시계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앉았을 소파 쿠션이 살짝 꺼져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들은 부엌 쪽으로 갔고 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하나씩 정리하다가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때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순자 앞으로.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천천히 눈에 들어왔어요. 순자야, 이 글을 볼 때쯤이면 나는 아마 내 곁에 없을지도 모르겠다. 숨이 막혔습니다. 편지를 든 손이 떨렸어요.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곧 떠날 거라는 걸. 요즘 몸이 좋지 않지만 말하면 또 내가 걱정할까봐 그냥 조용히 지내기로 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 사람은 혼자 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모르게 말없이 너한테 참 미안했다. 내가 나를 떠나도 원망하지 않으려 했다. 그저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혼을 결심한 저를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던 거죠. 편지의 마지막 줄을 읽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순자야. 나 같은 사람 옆에서 40년을 살아줘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그 사람은 말 대신 글로써 자신의 마음을 남겼다는 걸, 평생 하지 못했던 사랑 고백을,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커피를 2잔 내렸어요. 하나는 제 것, 하나는 남편이 앉던 자리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죠. 당신, 거기선 아프지 않죠?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누가 보면 이상하게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묘했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과 함께 살 때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저도 딱히 말을 꺼내지 않았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저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낼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서 그 사람의 침묵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던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그걸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알고도 애써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나 어려웠을까요? 어느 날 저녁,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고 천천히 펼쳤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저의 사진들이 앨범 속에 고이 간직돼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카메라를 바라보는 남편의 표정은 어색했고 어깨도 굳어 있었어요. 그 표정을 보는데 문득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가 왜 말없이 저를 바라보던 날들이 그토록 많았는지. 그건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미안해요. 이제야 알았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제야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밝은 햇살에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창문을 열자 따뜻한 바람이 살며시 불어왔어요. 봄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멀리서 들려왔죠. 부엌으로 가서 천천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 향이 주방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듯 퍼졌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두 잔을 내립니다. 한 잔은 제 앞에, 한 잔은 남편의 사진 옆에 조심스레 놓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를 보니 괜시리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시간은 여전히 제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함께 웃었던 날들, 끼니 때마다 말없이 마주 앉았던 식사 시간, 그 당시엔 답답한 마음뿐이었는데 이제는 그 침묵조차 그립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모든 순간이 제 삶의 일부였어요. 너무 익숙했기에 당연한 듯 그렇게 제 삶에 스며들어 있었나 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44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해줘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남겨줘서요. 그 마음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자유롭지만 그리움을 간직한 제가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사진 속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남편이 곁에 있을 때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해줄 걸, 그런 생각이 들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론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 오늘은 아침부터 유독 남편이 보고 싶네요. 비록 남편은 떠났지만 함께했던 시간은 제 안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나 봅니다.